보스턴의 활기찬 도시 풍경 속에는 역사적인 명소와 명문 대학들이 그 매력을 빛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외면을 받는 현실인 노숙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다채로운 문화 아래에는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삶의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넘어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KDS 뉴스 채널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스턴의 현재 노숙 실태를 살펴보고,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의 거리는 극명한 대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풍부한 역사와 지적 활기로 찬사를 받는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노숙 위기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스턴은 현대 도시의 성공과 혁신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적인 지붕조차 없는 채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주거비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거리에서 지내거나 임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노숙 양상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공원 교통요지, 차가운 인도 위에서 잠을 청하는 눈에 띄는 노숙인도 있지만,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서비스에 의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출신으로 경제적 불안정의 악순환에 갇혀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가 뚜렷한 진보의 상징 같은 도시에서 대체 어떤 요인들이 맞물려 이런 현실을 만들었을까요? 보스턴의 주거비는 악명 높을 정도로 비싸 중산층과 저소득 가정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조차 소박한 아파트 하나 구하기 어려워 노숙의 위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경기 침체기 이후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사건이 남긴 여파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이 수요 변동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생활비와 맞물리면 의도치 않은 노숙으로의 추락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또한 보스턴의 노숙 문제는 결코 단일한 양상이 아닙니다. 초기 경력에서 좌절을 겪은 청년층부터 현대의 일자리 요구를 따라가기 힘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각기 다른 필요와 어려움을 지닌 가정과 재향군인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위기로 노숙 상태에 내몰린 이들도 있습니다.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결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인간의 서사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숫자를 넘어선 전방위적인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초점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의 노력은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관리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지금의 접근 방식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잠시 미루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가? 응급대피소와 임시주거는 분명 필수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스턴의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이주민과 오랜 거주민이 뒤섞인 도시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같은 요인이 노숙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된 고난, 즉 불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겪으며
결국 장기적인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 회복세에서 고무적인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은 여전히 경직되고 변화에 더딘 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변화하는 필요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시각을 전면에 내세운 일부 독립보고서는 마치 몰입감 있는 트래블 다큐멘터리처럼 통계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을 비춥니다. 영향을 받은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고난뿐 아니라 존엄과 자립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까지 드러납니다. 이러한 개인적 증언은 노숙이 단순히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실패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지원만큼이나 연민과 구조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 문제는 곧 인권과제로 변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든 통계 뒤에는 더 넓은 그림을 그려주는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숫자 뒤에는 한때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모든 시민이 이 활기찬 도시의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의 노숙 문제를 부추기는 요인들은 그 영향을 받는 인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간단한 해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천문학적인 주거비입니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소박한 아파트조차 개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가파른 비용 장벽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내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강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경기 침체가 닥치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빠르게 노숙 상태로 내몰립니다. 오르는 집세와 정체된 임금은 성실히 일하는 시민조차 집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주택과 저소득층 주택의 물량은 제한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공간을 찾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정부 지원 주택의 긴 대기자 명단은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많은 사람을 죽어 불안정이라는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묻습니다. 지적 경제적 성취로 유명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저렴주택 격차를 방치할 수 있는가? 고용 불안정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 지역 사업체의 폐업 또는 공중보건 위기의 여파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많은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실직을 안겨줍니다. 특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은 가계의 재정적 공백을 만들고 이는 가정을 빠르게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안전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동성은 노숙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단발로 끝나지 않으며 지역사회 전반에 파장을 남기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은 노숙 문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숙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부터 불안장애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효과적인 개입을 막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남용은 노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면서 끊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지원망과 대중의 인식 변화를 함께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정해체 이혼, 가정폭력 세대를 이어온 빈곤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위기의 여파로 특히 젊은 세대가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이는 평생 이어지는 불안정의 굴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을 받기 위한 고군분투와 정서적 지원의 부재는 개인이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사회적 고립 속에 남겨둡니다. 또한 보스턴은 인구 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숙의 원인 역시 집단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향군인은 군 복무에서 민간 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헌신적인 봉사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도시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 차별, 법적 장애물에 부딪히며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으로 가는 길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마치 몰입감 있는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처럼 보스턴 노숙인의 서사에는 역경 속에서 피어난 회복력의 개인적 기록이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모든 통계 뒤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사회 정책이 과연 틈새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붙잡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체계 전반을 긴급히 재정비해야 할 시점인가?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면 노숙은 결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경제정책 사회 안전망,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실패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치솟는 생활비 같은 경제적 요인은 고용시장 구조의 문제와 맞물려 더 큰 압박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관리의 공백과 저렴한 주택 부족은 많은 사람들을 거의 감당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트래블 다큐멘터리가 문화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담아 더 큰 이야기를 전하듯 보스턴의 현재 상황을 만든 복잡한 역학을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사회복지사 정책 옹호자들의 논의는 더 넓은 문제, 즉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합니다. 빈곤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도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대의 대도시는 어떻게 성장과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필요를 동시에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을까? 이 도전은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즉 사후 대응에서 사전 개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보스턴의 노숙 현실은 거시경제적 흐름과 매우 개인적인 비극이 결합해 형성된 것입니다. 시장 논리는 집세를 끌어올리고 임금은 뒤처지며 그 사이에서 상실과 투쟁의 개인적 이야기가 거리 위에서 펼쳐집니다. 경제적 번영과 개인적 고난이 공존하는 이 대비야말로 현대 도시 풍경을 규정짓는 모습입니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화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주는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그룹이 협력하여 마치 몰입감 있는 트래블 다큐멘터리 속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정신처럼 자원을 모아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긴급 대피소와 임시 주거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은 혹독한 날씨와 거리 생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임시 방편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완전한 해법은 아닙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일관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식사와 보안, 그리고 때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한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은 노숙이 주는 비인간화의 영향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와 함께 의료와 정신건강 지원에도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매스 헬스 마스 헬트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들은 무료 또는 보조금을 받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진료 차량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돌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조차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지원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접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기 명단에 오르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해결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의료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필요에 맞춰 충분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훨씬 더 큰 상처에 덧대는 임시 반창고에 불과한 것일까?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식량 안전망까지 확장됩니다. 연방 차원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엠셋랩 같은 제도는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고 지역 자선단체와 커뮤니티 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나눕니다. 이러한 식량 지원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트래블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려지는 공동체 연대의 서사와도 닮아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부조가 회복력의 근간이 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 정책이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공백 역시 드러냅니다. 많은 옹호 단체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시스템은 특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확보와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 등 장기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노숙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 다층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듯 즉각적인 구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긴급 주거 배치에서부터 지속적인 의료 추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를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이야기로 대하는 접근을 강조합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을 때 정책의 효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력해집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해법은 단순한 연민만이 아니라 체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중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 공감의 정신 속에서 정책 이반자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몇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주거 지원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초기 지표들은 이러한 시도가 노숙 문제의 접근 방식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보스턴의 도시 환경을 계속 짓누르는 광범위한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시 관계자들이 전략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잘 만든 트랩을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즉,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칠 때만이 실현 가능한 진정한 변혁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시 정부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도시의 명성을 흐리는 이 과제 노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인 구호와 장기적인 안정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정책이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 접근법입니다. 이는 정신건강치료나 취업 지원 같은 부수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인간 중심의 전략은 여러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나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기관은 혹독한 겨울철에 추가 시설을 개설하여 긴급 대피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대피소들은 보스턴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따뜻한 식사 건강 검진, 기본 위생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훨씬 초과해 일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경제 침체기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 위기에 현재의 예산 수준이 과연 충분한가? 대피소 외에도 보스턴은 비영리 단체와 지역 클리닉과 협력하여 이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이동 진료 차량은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경미한 부상부터 만성 질환까지 폭넓게 치료합니다. 이러한 방문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는 소외된 계층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삶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 프로그램에 통합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습니다. 다양한 인구의 규모에 맞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보스턴은 일자리 훈련과 취업 연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시의 직업 개발 프로그램은 마치 트래블 다큐멘터리의 생생한 내러티브처럼 직업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기술과 지역 산업의 수요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경기 변동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때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도시 경제 변화의 빠른 속도에 맞춰 충분히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재배치를 통해 저렴한 주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민간 개발업체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진전은 점진적입니다.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정책이 심각한 저렴 주택 부족 문제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불안정한 주거 상황으로 내모는 현실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때때로 이런 유인책이 최고 수준의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영감 어린 이야기처럼 진정한 변화가름을 이끌 수 있을지 되돌아봅니다. 한편 공공당국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독립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스턴은 주거와 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결합하여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형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과 빠른 도시 변화가 계속되는 도시에서 이 도전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스턴의 노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역사회 옹호가 정책 이반자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보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단기적인 긴급 대응에서 벗어나 주거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핵심 권고안 중 하나는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확대입니다. 조건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인간적인 접근법으로 여러 통찰력 있는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 높이 평가되어 왔으며, 훨씬 더 대규모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은 즉각적인 주거 제공과 함께 정신건강치료, 약물 중독 상담,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안은 이 협력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을 피하며 프로그램이 실제 공백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될 수도 있으며, 훗날 과연 통합된 접근법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관료적 장벽이 진전을 가로막을 것인지는 남은 과제입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 확대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발업체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스턴은 새로운 저렴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고 재활용해 전환형 주거 마이크로 아파트 공동 주거초 호싱 커뮤니티 모듈러 주택과 같은 혁신적 모델은 다른 도시에서 이미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보스턴에서도 시범 도입이 가능. 주택 부족 시대에 이러한 창의적인 해법은 노숙 위기에 직면. 또 하나의 유망한 방향은 도시 용도 지역 재손인 개혁을 통해 기존에 규제되던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과 호남 용도 건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용도 개혁과 더불어 교육과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당국은 노숙인을 위한 기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동적인 트랩을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회복력과 기회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은 시 당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해 정책 이반자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역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센터를 확충하고 이를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통합함으로써 또한 동료 지원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문화 환경적 고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 지역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계속해서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으로 참여해야 하며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도시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고 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